안녕하세요. 오늘은 시적 화자의 어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시를 읽을 때 단순히 내용만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화자가 어떤 감정과 태도로 말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은 어조의 개념과 다양한 종류, 그리고 그 의미까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어조란 무엇일까요? 어조는 화자가 말하는 감정과 태도를 드러내는 말투입니다. 쉽게 말해, 같은 말을 해도 어떤 느낌으로 말하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좋다라는 말을 밝은 목소리로 말하면 기쁨이 전해지지만 한숨 쉬며 말하면 반어적인 의미가 담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조는 화자의 반응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 그럼 이제 어조의 종류를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친근한 어조입니다. 친근한 어조는 화자가 독자나 대상과 가까운 관계를 형성하는 특징을 가지죠. 그래서 비격식적인 표현이 자주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나무로 창을 내게 쏘를 보면 왜 사냐거든 그저 웃지요. 라는 구절이 나오죠. 거리감이 없으며 친근한 느낌을 줍니다. 독자와 화자가 마치 친구처럼 이야기하는 느낌이 들죠. 다음은 독백적 어조입니다. 이 어조는 마치 화자가 혼잣말을 하듯이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인데요. 상대방을 의식하지 않고 내면의 생각을 자연스럽게 드러냅니다. 예를 들어 서시를 보면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라고 하죠. 화자가 누군가에게 말을 거는 것이 아니라 독백을 하며 스스로의 감정을 조용히 털어놓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풍자적 어조입니다. 풍자적 어조는 사회의 모순이나 문제를 비꼬면서 비판하는 특징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댁들의 동난지에서는 장사야 하 거북이 외지 말고 개젖이라 하렴은. 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굳이 어려운 말을 쓰는 사람을 비꼬면서 풍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단호한 어조입니다. 이 어조는 강한 결심과 확신이 느껴지는 특징을 가지죠. 예를 들어 해바라기의 비명에서는 나의 무덤 앞에는 그 차가운 빗돌을 세우지 말라. 라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명령조의 표현을 통해 화자의 강한 의지가 느껴지죠. 다섯 번째는 담담한 어조입니다. 이 어조는 감정을 최대한 절제하고 차분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와 반대로 감정을 격정적으로 표현하는 영탄적 어조는 느낌표, 감탄사, 감탄사 종결어미, 호격조사 이어 등을 사용하여 감정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초원에서는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라고 하며 슬픔을 절제하지 않고 강렬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비판적 어조입니다. 이 어조는 대상이나 사회 현상을 비판하는 강한 태도를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휴전선에서 주인공은 얼마를 더 살아야 하는가. 아름다운 길은 이뿐인가. 라고 하며 현실에 대한 강한 비판 의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화체 어조입니다. 이 어조는 말을 건네거나 서로 주고받는 형식으로 시를 구성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여기서 몇 가지 궁금증을 해결해 볼까요? 어조는 단어만 보고 판단할 수 있나요? 아니요. 어조는 단어뿐만 아니라 문맥과 시 전체의 분위기를 고려해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같은 시에서도 어조가 바뀔 수 있나요? 그렇죠. 시의 흐름에 따라 어조가 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시의 감정과 의미를 강조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죠. 친근한 어조는 무조건 반말인가요? 아닙니다. 반말이 아니더라도 격식을 덜 차리고 편안한 느낌을 주는 말투라면 친근한 어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이해되셨나요? 어조의 종류를 한 페이지에 정리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시의 어조를 파악하는 능력은 시를 깊이 있게 해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 다양한 시를 접하면서 직접 어조를 분석해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